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게 없을 겁니다. 오늘 할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또 이게 카메라를 2대를 설치했는데 아시잖아요. 카메라 번갈아서 막 편집하기가 너무 힘든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필기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진짜 잘 들으시고 제가 어느 강의에서도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자 수업할 때 우리가 앞에 요 100분율 퍼센트 표시죠? 자 Z는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이것을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자,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미리가 써놨습니다. 자, 뭐라고요? 선로 전체의 임피던스에 대해서. 그 선로, 두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선 자체도 또 임피던스가 있잖아요. 그죠? 임피던스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특정,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임피던스를 100분율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그 전에 제가 여러분 우리가 1학기 때까지는 동기기에 했었어요. 동기기에. 직육이 동기기에 했었는데 그때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동기기에서도 우리 교재 6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66페이지. 자, 66페이지 한번 써보세요. 거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와 있어요. 동기 임피던스. 근데 이렇게 변압돼서 같이 설명하려고 제가 모아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그림을 2개 그려놨어요. 자, 봅니다. 자, Z1은 선로의 임피던스. Z2는 부하의 임피던스. 여기서 이제 전압을 인가를 했어요. V라는 전압을 인가를 해갖고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하가 막 분산이 되고 있겠죠. 그럴 때, 자, 퍼센트 임피던스를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Z1과 Z2를 더하면,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Z1 더하기 Z2. 자, 뭐라고요? 선로 전체의 임피던스. 선로 전체, 얘랑 더하기 전체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Z1이라는 임피던스가 궁금해요. 그래서 Z1, 어떤 특정한 임피던스, 그 비율에다가 얼마? 곱하기 100을 해야 뭐가 되는 거야? 100분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우리가 Z1에 대한 임피던스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퍼센트 Z1, 그래서 퍼센트 Z1, 퍼센트 임피던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냥 식으로만 하면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적당한 수치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00V가 가해지고 있어요. 여기 5ohm짜리 저항이 있고 15ohm짜리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걸 우리가 Z1이라고 할 거예요. Z1. 얘를 Z2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5ohm 더하기 15. 전체 임피던스. 분해. 우리 지금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5.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할 거예요. 얼마 나옵니까? 20 나오죠? 20인가요? 25 나오죠? 근데 100을 곱했죠? 그럼 얘는 뭐다? 단위가 퍼센트예요. 그래서 단위가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퍼센트 Z1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이 선로에서 이 선로 임피던스는 전체 임피던스에 대해서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정의. 퍼센트 임피던스의 두 번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따라오세요.
우리가 자, Z1 더하기 Z2, 여기에 Z1 곱하기 100이었죠?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자, 얘랑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 여기, 뭐가 나온다? 전류 I가 된다. 전류.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분자의 I를 곱해주고, 분모에도 I를 곱해줄 거예요, 이렇게. 왜? 똑같이 곱해줘야겠죠? 그래야 변화가 없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 이거 뭘까요? 전체 임피던스하고다가 전류 곱했죠?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전격 전압이 되는 거죠. V는 IR, V는 IZ. 그러니까,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아니, 임피던스랑 I랑 보면 전압 아니에요, 전압? 근데 무슨 전압? V1. 어디서?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과. 그래서 곱하기 얼마? 100.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전격 전압에 대한 특정 부하에서의 특정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의 비율을 100분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전격 전압 또는 인가 전압에 대한 특정 임피던스의 전압 강화를 100분율로 나타내는 것.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제가 봤던 책 중에서는요, 전부 다 두 번째 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전부 다 두 번째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저도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공부할 때. 그 제가 진짜 이거 갖고 며칠을 고민하고, 며칠을 막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정리는 바로 저겁니다. 전체 임피던스에서 어떤 특정한 임피던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5 더하기 15니까 얼마예요? 25이죠? 그럼 이거를 뭘로 나눠요? 그러니까 얼마?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5가 나오죠?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니까? 암페어가 되는 거죠? 전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서오세요. 아유, 힘드시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5옴, 15옴인데 100볼트를 가면 여기 전류가 얼마 흘러요? 5A 전류 흐르죠? 네. 그럼 여기서는 5, 25니까 얼마? 25볼트가 전압 발생하죠. 그럼 여기는 쭉 가다가 5, 2는 5, 20이니까 여기는 75볼트의 전압 발생하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런 얘기죠. 자, 퍼센트 Z1은 전체 전압이 얼마예요? 전체 전압이 100볼트. 전체 인가 전압 100볼트.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의 전압 강하니까 얼마예요? 25볼트가 되겠죠. 그 곱하기 100. 그 얼마예요? 25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계산 맞죠? 자, 납득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치로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정리, 자, 여기 쪽으로, 자, 여기 쪽으로 다시 한번 해보고, 자, 이게 첫 번째 정리예요.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 정리는 전체 임피던스에 대해서, 자,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자, 전체 임피던스에 대해서 특정 임피던스의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정리, 요거 있잖아요. 두 번째 정리. 얘는 전격 전압 또는 인가 전압에 대해서 특정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방향의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내는 것. 요게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가 됩니다. 자, 우리 공식. 자, 이제 우리가 Z1을 생각할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임피던스,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Z 더하기 Z 프라임 이렇게 하자고요. 그냥 얘는 전체 임피던스. 자, 전체 임피던스 곱하기 100,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 자, Z 다시는 아이고. 빅터레브 저기 부하 임피던스. 그 다음에 Z는 왜 굳이 설명 임피던스가 궁금하냐? 내가 그거 설명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공식 하나 아까 확인했죠? 네. 자, 그럼 이 공식을 변형시켜서 뭐 나왔어요? 정격 전압. 자, 우리가 N 알죠? 노말 정격 전압 분의 정격 전류 곱하기 부하기 거죠. 이거 철로 임피던스 곱하기 100. 그잖아요. 이게 정격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하면 여기서 그 임피던스가 Z인 거기서 일어나는 전압 하나. V, 그죠? 이렇게 공식이 두 개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공식이 두 개가 더 나옵니다. 해서, 자, 여기 공식 하나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자, 세 번째 공식은요. 자, 이렇게 됩니다. VN 분의 IN 곱하기 Z. 자, 곱하기 100이죠? 자, 이 식을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다가 분자와 분모에 아까 VN을 한 번씩 더 곱해준다. 똑같이. VN을. 그러면 여기 뭐가 돼요? VN의 제곱이 되겠죠. 두 번을 곱했으니까 제곱이 되는 것이 맞겠고. 자, 여기를 가만히 보세요. 여기. V와 I를 곱했네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P죠. P. 용량. 그래서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P 곱하기 이제 Z 남죠? 곱하기 100 이제. 그래서 이제 P가 더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P를 뭐라 불러요? 정격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은 VN의 제곱 분의 P 곱하기 Z 곱하기 100 해서 이렇게 세 번째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중에 책을 보면요. 여기를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책에는 이 표시를 하면 안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암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를 쭉 봤어요. 여기 위에 공식이 세 가지가 있죠? 네. 잊지 마세요. 요 위에 공식 세 가지에서요. 자, VN은 단위가 얼마? 볼트예요. 무조건 볼트입니다. 자, 근데 여기 용량이 있죠? 용량은 단위가 VA. 바예요. 아시겠어요? 3kV예요. 3kV. 우리가 킬로가, 자, 3kV가 3 곱하기 10의 3승 볼트로 바뀌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25kV. 그러면 25 곱하기 10의 3승 바. 해서 잘 보세요. VkV. VkV. 그러면은 V 곱하기 10의 3승 볼트를 바꿀 수 있죠? 네. PkV. 그러면 P 곱하기 10의 3승 바로 바꿀 수 있죠? 네. 이거 알고 계시죠? 다시 돌아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단위를 살짝 바꿔서 줘요. 단위를.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요. 자,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잘못하면 요 P랑 요 V는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P 다시, 아이고. 우리가 P 다시 키로 바로 주어지고, VN 다시 킬로볼트로 주어질 때는 과연 퍼센트 임피던스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럼 무조건 공식을 뭘로 바꾸세요? 단위를
P 다시 곱하기 10의 3승 바로 바꿀 수 있겠죠. VN 다시 곱하기 10의 3승 볼트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공식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단위가 맞잖아, 단위가.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갑니다. 얘가 볼트잖아요, 얘가. 여기 보세요. 피켓을 드리세요. 얘가 볼트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야? VN 볼트의 제곱이에요. VN 볼트의 제곱. 그러면 얘가 아니라 얘가 볼트죠? 그럼 얘가 VN 프라임 곱하기 10의 3승의 그렇죠. 제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단위가 P 다예요. P 다. 그래서 얘는 P 프라임 곱하기 10의 3승 다. 그래서 얘는 P 프라임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Z 곱하기 100 이렇게 공식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셈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하고 다 봤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설명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면요. 자, 여기가 VN 다시인데 이게 뭐가 돼요? 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얘도 제곱, 얘도 제곱하면 되잖아요. 자, 10의 3승을 두 번 바꾸면 10의 6승이 돼요. 10의 3승, 10의 3승 두 번 바꾸면. 자, 그럼 여기는 P 다시 곱하기 Z 곱하기 10의 3승. 여기 곱하기 100이 되죠. 자, 그러면 얘랑 그럼 이제 여기 공이 3개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이게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공이 6번 붙어 있다는 거고요. 얘는요. 하나, 둘, 셋. 공이 3개 붙어 있는 거고요. 얘는 100이죠, 이렇게. 그러면 공 2개, 공 2개, 공 3개, 공 3개 없어지죠. 뭐만 남아요? 그래서 분모에 10이 남는 거예요. 해서 이놈은 자, 이거 잠깐 여기 모자라니까 자,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놈은 VN 다시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10이 붙는구나. 그럼 여기 뭐가 돼요? P 다시 곱하기 Z. 그런데 뒤에 뭐가 없어진다? 곱하기 100이 없어져요. 그러나 곱하기 100이 없어졌다고 해서 얘는 단위가 바뀌느냐? 아니에요. 얘는 여전히 단위가 뭐? 퍼센트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곱하기 100이 이미 있었잖아요. 우리 눈에 사라졌을 뿐이지. 그래서 단위 조심하세요. 제가 시험 볼 때 단위 조심하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건 얘가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게요. 공식. 응? 여기다. 네, 피색깔 빨간색. 그럼 얘가 된다? 자, 만약에 여기가 V 킬로바. 아이고, V 킬로바. 자, V 킬로볼트. P 킬로바로 단위가 주어지면요. 그때는 이 공식을 못 써요, 바로.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VN 제곱, 그 다음에 P 곱하기 Z 해준 다음에 곱하기 100이 아니라 분모에다가 앞에다 이거 10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 공식 4가지가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단락비. 자, 역시 단락비도 마찬가지로 동기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같이 묶어 설명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오늘 이거를 이해를 해야 오늘 진도가 나가요. 변압기 임피던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1학기 때 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기억 못합니다. 그나마 기억이 생생할 때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단락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아유, 제가 좀 안 가요.
그래서 왜 자꾸 설마 임피던스를 왜 자꾸 왜 거기에 포인트를 두느냐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설로 임피던스 설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하 임피던스예요. 여기서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어떻게 보여요? 아까 했었죠? 이게 아니라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 그래서 자 여기 Z사각점 Z 더하기 Z 프라임 분의 Z 곱하기 이제 100을 해주면 요게 이제 우리 방금 배운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잖아요. 그죠? 자 잠깐만요.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5분의 3분의 7분의 2 이거 계산하실 수 있나요? 분수분의 분모, 분수분의 분수. 여기를 우리가 분모라고 하죠? 여기를 분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가까운 거 곱해서 7, 3은 20에서 분모로 내려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먼 거 곱하고 2, 5는 12가가 분자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번분수 계산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 더 가면은요, 우리가 5분의 1분의 3분의 1. 그럼 얘를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운 것끼리 붙어 있는 거, 서로 이제 바로 붙어 있는 것끼리. 5, 1은 5. 그 다음에 이렇게 멀리 곱하면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번분수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너무 뭐 이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만약에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면요, 번분수 계산하면 진짜 그 설명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자, 이제 제가 여기다 마술을 드릴 거예요. 왜 퍼센트 임피던스가 중요한지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술을, 자, 수리수리 마술이 마술이, 자, 이거를요, 이렇게 한번 나타낼 수 있을까요? Z 더하기 Z 프라임분의 1, 여기는 Z분의 1. 그래야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분모로 가고 이렇게 멀리 곱해서 분자로 가고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0 이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가보세요. 여기서 여기가 여기 분자라고 그러죠? 위에 거? 여기 분모라고 그래요. 그러면 분자 분모 똑같이 전격전압 VN을 곱해줍니다. 전격전압 VN을 곱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이거 뭐 임피던스잖아요. 이거 전압. 임피던스분의 V는 뭐예요? I 아니에요? 전류죠, 전류. 근데 이거 이거 뭐 전체 임피던스는 얘가 뭐예요? 전격전압.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전격전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럼 얘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떤 사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에서 여기가 붙어버렸어요.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그렇지, 이게 단락사고잖아요. 단락사고. 이게 무슨, 여기 무슨 사고? 아, 이거, 자,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게 단락사고는 단락사고, 그죠? 단락사고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락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쇼트라고 그러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 원래는 여기 전격전류 IN이 이렇게 쭉 계속 흘러야죠, 이렇게. 근데 단락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오다가 전류가 일로 가겠어요? 일로 가겠어요? 그렇죠. 전류는 저항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 여기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 어디로? 전류가 다 여기로만 흘러가겠죠?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럼 얘는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흐르는 전류?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흐르는 전류에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전류인데 여기다 S자를 붙여준다. 쇼트.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그거요? 단락전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있으나 마나죠? 있으나 마나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자, 그럼 가만히 보세요. 단락전류가 자, 그럼 여기 임피던스가 얘밖에 없죠? 솔로 임피던스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 뭘 곱해요? Z를 곱해요. 그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아니, 왜 이러세요? 전압은 바뀌어요. 전압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전압은. 임피던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뭐만, 전류만, 단락전류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VN이 되는 거죠. 자, 이거 Z 나눠보세요. Z 나눠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모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단락전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 사고가 터진 거예요, 지금. 사고가. 단락이 딱 붙어버렸어요. 여기 우리는 곱하기 10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의 5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5번째 공식이에요. 이게 몇 번째? 5번째 공식입니다. 아까 내가 정리했죠? 5번째. 꼭 집어서 정리하세요. 자, 일단 이거 아시겠어요? 여기에 왜 단락전류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부하가 없어져 버렸다. 그보다 붙었다. 아, 이게 사고가 터졌구나. 단락전류가 터졌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자, 무슨 사고식? 자, 단락사고식. Z는 어떻게 돼요? 단락전류분의 전격전류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거 곱하기 100이니까 나눠보세요. 나눠보니까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얘가 뭐가 됩니까? IS분의 IN이 되죠? 자, 뒤집어 줄 거예요, 서로. 그럼 여기를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하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IN분의 IS가 되죠? 그래서 이놈을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 K라고 쓰고요. 부르기는 얘를 단락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놈을. 그 무슨 자기가 단락비의 정의는 뭐예요? 평상시 전류가 제대로 돌고 있어요. 제대로 막 도는데 갑자기 단락이 탁 됐어요. 그럼 단락 전류가 커지겠죠? 그 비율을 단락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단락비를 우리는 뭐?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저기 공중 막 7km 막 153km 거기 올라서 직접 우리가 쇼트 시켜고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 선로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단락사고가 나면 단락비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기사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 단락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I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일정합니다. 얘는 무슨 전류? 전격 전류. 얘는 안 바뀌는 거예요. 기계가 부하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한 전류니까 얘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여기서 바뀌는 건 뭐가 바뀌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I죠? 여기가 IS죠? 얘가 K죠? K잖아요, 제가. 자, 얘는 일정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볼까요? 단락비가 커진다? 단락비가 커진다? 이게 단락비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정하죠? 그럼 누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단락 전류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다? 단락 전류 IS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요, 분모에 있잖아요. 분모에. 그 분모에 있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거예요.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류하고 임피던스는 서로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반비례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락비가 크다? 그 말은 사고 때 단락 전류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또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럼 단락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크게 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특히 어디서 물어봐요? 필기에서 이거 물어보면요,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 크다, 작다. 이거. 이거를, 당연히 이 공식 자체도 물어보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 공식에서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이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단락비가 클 때, 뭐, 옳은 것은, 그럼 뭐, 증가, 감소, 하나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또 바로 딱 보자마자 이 공식 떠올리고 답을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오늘 숨바쁘죠? 자, 이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실기에도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뭐 나왔었거든요. 근데 자, 단락비가 큰 기기가 있고 단락비가 작은 기기가 있는데요. 자, 이걸 여러분이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66페이지에 그 내용들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 시험에 만약에 단락비가 큰 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옳은 것을 하면요. 그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막 되게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봅니다. 여러분들, 단락비가 큰 기기 하면요. 여러분들, 이걸 떠올리세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단락비가 작은 기. 여러분 옛날에 티코라고 기억하세요? 티코? 네. 다 기억하시죠? 아까 1학년 학생들한테 티코 했더니 티코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참 세월이 참 허수아합니다. 자, 우리, 소형차. 자, 티코.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첫 번째. 단락비가 큰 기기의 특징을 외우고 있으면 반대로 단락비가 작은 기기의 특징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만 위에 거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티코 같은 거, 티코나 말티즈 같은 거 뭐 차를 켜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고속도로에 막 신난다고 달려가는데 옆에서 점프가 휙 하고 지나가면 티코 같은 거 어떻게 해요? 휙 불안하죠. 막 다마스 같은 거 있잖아요. 무게중심 위에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대형 세단, 점프가 지나가면 아우디 이런 거 있잖아요. 롤스 이런 거. 묵직하게 쫙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다? 여러분들 전력공학 공부하시다 보면 그거 있죠? 동태 안정도, 정태 안정도 들어보셨죠? 그 안정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시, 얘가 사고 났어? 사고 있으면 잘 처리하면 되지. 얘는, 사고 났어, 어떻게.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렇게 외우세요. 이걸 막 써가면서, 이게 안정도 가지고 외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제네시스가 비싸요? 티코가 비싸요? 그래서 단락비가 큰 기기는요 비싸다. 비싸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더 무거워요? 당연한 거잖아요. 대형 무겁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동기기 기억나세요? 터빈 발전기가 있고
수차 발전기가 있었잖아요. 터빈 발전기는 가벼워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터빈은 뭐라고 했어요? 물을 끓여서 증기를 치 그러니까 프라프라가 막 돌아야죠? 그러니까 가벼워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보다 가볍다. 그래서 터빈 발전기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동기기. 동기기 가볍다는 거예요. 동기기. 근데 우리 수차 발전기는요. 떼면서 물을 막 떨어지는데 그 물의 충격을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커야죠. 튼튼해야 되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그걸 떠올려 보세요. 우리 수차 발전기는 단락비가 클까요? 단락비가 작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연상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 언제 외워요? 외울 수 있으면 고맙고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도 꼭 그렇게 또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얘는 무슨 기기? 철기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동기기가 되겠죠.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딱 비싸다, 무겁다, 철기기. 그 다음에 자, 연비는 누가 더 안 좋을까요? 연비는 당연히 대역사는 연비가 안 좋죠. 그래서 네 번째, 연비가 안 좋은 걸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비효율적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나머지 애들 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갖고 옳지 않은 거, 단락비가 큰 기기로 옳지 않은 거, 이런 것들. 그럼 이렇게 물을 거예요.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가 적은 기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반대죠?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죠? 이렇게 물어봐요, 갑자기. 맨날 단락비가 큰 거, 단락비가 큰 거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갑자기 문제에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기기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갑자기 뭐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뭐야? 임피던스 작다는 얘기예요. 임피던스가 내부 임피던스가. 그래서 다섯 번째. 자, 그래서 66페이지 볼까요, 우리 교재? 자, 66페이지. 자, 거기 단락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그것도 단락비, 그 이제 상상발전에서 단락비인데, 그냥 여러분 단락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자, 3번에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성 나와 있죠? 자,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그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다음. 자, 전압 변동률이 작다.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정도가 좋죠? 얘는 안정도가 안 좋죠? 그럼 얘는 전압 변동률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전압 변동률이. 왜? 그래야 등식이 크잖아요. 그렇게 연상을 시켜서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자, 다음은 출력이 증가한다? 아유, 당연히 누가 힘이 세요? 얘가 더 힘이 세죠. 대형세단이. 안 그래요? 자, 다음. 자, 과부하율이 크고 안정도가 높다. 자, 그 다음에 송전선로의 충전 용량이 크고 자기 여자는 적다. 다 좋은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보면요. 단락비가 큰 기계는 철기계 나와 있죠? 철기계 극수가 많아요. 왜? 수차 발전기니까. 수차 발전기는 극수가 몇 급 이상? 4급 이상. 6급 이상. 기억 다 못하시나 보네? 자, 수차 발전기는 급수가 6급 이상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기계 치수가 커 고가이다. 비싸다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단락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찍으세요. 자, 페이지 101페이지 4번. 자,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임피던스 전압 강압. 자, 임피던스 전압 전압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 자, 그럼 바로, 자, 보자마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5%구나. 바로 딱 이렇게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그 운전 중
뭐라고 그랬어요? 단락사고. 큰일 났네? 사고 터졌네? 단락사고. 자,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단락전류를 뭐라고 그랬죠? 그 여러분, 여기서 뭘 보여드려야 돼요? 단락비. 그 단락비가 어떤 데로 했어요? 아까 전격 전류분의 저기 단락전류는 어떻게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자, 그러면 IS, IN. 자, 얘가 얼마예요? 5%죠? 그럼 5분의 100이에요. 그럼 얼마? 20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IS는 단락전류는 정격전류. 자, 이거 두 명이니까 곱해서 20이 되겠죠? 그럼 몇 배? 20배.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몇 배라고 했습니까? 답이 2번이 됩니다.